오늘 제가 최고민수 그리고 샌드 타이거 샤크로 왔는데요. 내일부터는 여기 직원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이 사무실도 너무 좋습니다. 첫째 날에서는 종목 선정 기법에 대해서, 네네네. 그리고 둘째 날은 주식 매매 원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다면, 네네네. 또 구성을 보면 셋째 날, 넷째 날이 호재 뉴스, 악재 뉴스, 네네. 그리고 다섯째 날이 어떻게 보면 이슈니까 다 비슷한, 네네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이 이제 재료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네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그러면 이런 호재 뉴스, 악재 뉴스 또는 주해야 할 이슈 같은 걸 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주로 어떤 데에서 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뉴스를 많이 읽어라 하고요. 주로 이제 네이버 포털에 보면 그 증권 뉴스들이 있어요. 그걸 아침 저녁으로, 제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신문을 읽어야 되는데, 그렇죠. 경제신문의 경제용어를 모르다 보니 이게 뭔지 모르고 이게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를 되게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용어가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안 다음에 호재 뉴스만 발라내고 악재 뉴스는 버리고, 악재 뉴스는 뭐 그저 안 됐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빠이빠이 하면 되는 것 같고요. 호재 중심으로 한번 뽑고, 그 여러 가지 호재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실적 개선이더라. 여러 가지 머리 복잡하면 실적 개선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을 찾아서 저평가해보고, 우리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신문의 주요 기사들에 보면 올해는 이렇게 보는데 내년과 내후년은 이럴 것 같다. 그래서 올해는 1,000억을 보는데 내년에는 2,000억, 내후년에는 4,000억을 볼 것 같다. 올해는 반도체가 안 좋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는 슈퍼사이클이 올 것 같다. 이런 기업의 어떤 뉴스 기사를 선점해서 투자하고 하면 수익이 나더라. 그리고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이슈,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을 규제하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규제를 풀 거야, 선거 이후에는 부동산 규제를 풀 거야 하면 부동산 관련주들을 미리 선점하면 되겠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이면서 앞으로 어떤 실적 개선세가 뚜렷해지는 종목들, 그래서 시장에서 당장 뜨거운 종목들은 단기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저평가 이슈로 실적 개선이 과하게 된다는 기업들은 롱텀한 관점으로 이렇게 차별화해서 투자하면 언젠가는 수익을 볼 거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은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저자님처럼 또 주식 책도 쓰고 또 성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론적인 기반도 있으실 것이고, 네네네. 또 실전적으로도 직접 투자를 하시니까, 네네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책으로 공부를 하는 건 이론 공부라면, 네네네. 직접 또 실전적으로 계속 연습을 네네. 해나가셔야겠죠. 네네네. 실전 연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네네네. 저희 방송도 약간 실전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지금 이제 1분기가 이제 막 끝났잖아요. 네네네. 2022년, 네. 2022년 2분기 뭐 4월 초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 네. 1분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씩은 올랐지만 조정이었다고 본다면, 네네네. 2분기는 좀 장이 어떨까요? 일단 뭐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는 것보다 이 언론사 최근 인터뷰들을 좀, 리서치 센터장들의 인터뷰 기사를 좀 전달해드리는 게 제가 올바른 투자 방향을 정하는데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뉴스를 제가 매일 읽어주다 보니까 리서치 센터장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좀 조정을 보일 것 같다. 2분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좀 조정을 보일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2,800선 정도를 좀 열어두고 3,200선에서 2,800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때 주된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보면, 첫 번째는 미국 그 장기 10년 국채 금리의 어떤 변동성, 그래서 국채 금리가 1월부터 계속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증권에서는 하반기 들어서 이 국채 금리 상승세가 좀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서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일단 국채금리의 변동성,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일으키는 어떤 미국 테이퍼링 이슈들, 그래서 양적 완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거냐,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부분이 어떤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굉장히 반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 변동성이 계속 지배할 거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부터 시작되는 공매도 이슈가, 그렇죠. 대형주들,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든지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주가 흐름에 일단 5월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요. 일단 공매도가 다시 도입되고 시장의 변동성을 한번 체크해 가면서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현금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고배당주 측면에서 아니면 ETF 중심으로 좀 안전성 있는 투자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리서치 센터장들의 공통된 의견이 좀 경기 민감주를 좀 주목하자. 그래서 유통, 건설, 철강 뭐 이런 기업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금리 상승 이슈의 금융주들 뭐 이런 측면에서 많이 관심, 그리고 선거 이후에 저는 이제 건설 경기 야든 여든 다 이렇게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 규제 완화 35층 규제를 지금 10년 동안 해왔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규제를 풀겠다. 그리고 용적률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야가 되든 여가 되든,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1년 남으면서 보통 우리가 선거 이슈가 있으면 개발 이슈들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말씀 공약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건설 경기에는 좀 호재가 되지 않겠느냐. 또 국제유가도 작년에 30달러 선에서 지금 60달러 선까지 쭉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 건설 경기가 사실 중동발 어떤 건설 이슈도 있는데 결국 유가 상승 부분이 그런 훈풍을 좀 불러올 거고, 또 해양 플랜트 산업, 뭐 중공업이라든지 건설 이런 부분들도 이 유가 상승 부분이 긍정적인 모멘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불러온 유가 상승 이런 부분들이 건설 경기에도 좀 호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리서치 센터장이나 전문가분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최근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경기 민감주냐 성장주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성장주들도 어차피 이렇게 증시 조정을 보이면서 계속 어떤 뭐 2차 전지 산업이라든지 전기차 산업도 경쟁은 더 치열해지겠지만 상승 흐름, 이런 전반적인 어떤 산업의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주가가 출렁거릴 때마다 성장주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되 리서치 센터장들이 코로나19 이후의 경기 민감주들,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접종이 끝난 이후에 경기 민감주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양면, 동전의 양면처럼 공매도 이후에 주가의 어떤 증시의 조정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열어두고 현금을 많이 보유하면서 어떤 고배당주나 ETF 중심으로 좀 가되 뭐 경기 민감주라든지 성장주도 동시에 바라보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보시는 그런 게 어떨까. 좀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네, 변동성 장세에 좀 다양한 좀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일단 뭐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너무 잘 풀어주셨는데 네. 간략히 정리 한번 해보자면 2분기의 지수는 뭐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예측의 평균값으로 봤을 때 2,800에서 3,200 정도. 네네네. 오늘 거래소 지수가 3,170이었으니까 네네. 조금 보수적으로 마음을 잡자라는 말씀. 네네. 그리고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슈는 해외 글로벌 증시에서는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 네네. 그리고 또 테이퍼링 문제. 네네. 이제 우리 국내로 치면 공매도 재개 이야기. 네네. 우리 저자님은 어쨌든 5월달에 공매도는 하여간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네네네. 말씀을 하셨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업종으로 봤을 때는 대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네. 뭐 오늘 서울시장 선거 네네. 플러스 내년 대선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네네. 그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업종이 건설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네. 건설 하나 얘기하신 거예요. 또 다른 역할을 줄 수 있는 업종도 있어요. 일단 뭐 정책적인 이슈들을 좀 지켜봐야 되죠. 이제 사실 제가 두 번째 책을 테마주 책을 썼고 거기에 이제 정치 테마 이슈도 좀 다루긴 했는데요. 일단은 대선이 가까이 올수록 이제 정책 이슈, 그러니까 기존의 인맥주 중심에서 정책적인 이슈로 많이 이제 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든 야든 결국 정책적인 이슈가 우리가 신산업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풀어서 어떤 인프라 건설과 그 다음에 친환경 사업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범주 안에서 정책적인 이슈들을 결국 개발하지 않겠느냐. 미국과 다른 정책과 다른 시도를 하기에는 사실 동떨어진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결국 그래서 미국의 어떤 바이든 정부와 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일단 4년은 대통령으로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그런 특징들, 인프라 구축과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을 하는 이유는 경기가 이렇게 회복세를 좀 빨리 보여주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의 가장 큰 폭은 결국
미국의 경우에 친환경 산업, 이 친환경 산업에는 뭐 태양광 이런 것도 있지만 전기차 이슈들도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건설 경기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어떤 대선 후보 입장에서도 그런 정책적인 이슈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우리나라의 어떤 언택트 문화들이 있으면서 뭐 원격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언택트 이슈 그리고 K 컨텐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개발들도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메타버스가 불러온 최근에 어떤 컨텐츠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부 대통령의 어떤 정책적인 이슈들도 좀 불러오면서 그런 어떤 신산업 그리고 친환경 산업 그리고 어떤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빵을 날리는 대선 후보가 결국 시장에 관심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이 대선 후보들이 한 6월 7월 이후에는 본격적인 이제 용트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총리도 이제 총리를 그만두시고 이렇게 대선에 뛰어들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시는데 그런 어떤 정책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뭐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는 되게 오래된 시장의 격언이 있으니까 네네네. 특히나 뭐 이런 대선 시즌에서는 정책들이 잘 공약이죠 어떻게 보면 공약이 많이 발표되니까 그런 걸 좀 주의를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조금 그 책에서 써놓은 걸 제가 잠깐 핵심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인맥주들은 그 보통 이렇게 이제 대선 출정식을 해요. 출정식을 하면서부터 주가가 보통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고 보면 인맥주들이 어떤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부터 주가가 빠지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짧게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맥주들이 보통 이제 어떤 당의 대표 이렇게 주자로 나서는 게 한 6개월 전 뭐 이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 3월 정도 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어요. 한 9월 정도 되면 이제 후보가 가려지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 4, 5개월 남은 상황에서 인맥주에게 한번 들어가는 건 사실 단기적인 접근이지 인맥이라는 건 이 바람 불면 없어지는 게 또 인맥이잖아요. 그리고 지지율에 따라서 또 이렇게 훅 가버리는 게 또 인맥이기 때문에 인맥보다는 정책적인 이슈 특히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이슈의 좀 흐름을 편성해서 우리나라 대선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흐름을 우리가 사실 미국의 정책이라는 게 글로벌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미국의 정책을 따라가는 그런 투자 전략 정책적인 측면에서 따라가는 게 좀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요. 그런 산업들이 요즘 좀 성장 산업들이 많잖아요. 뭐 전기차라든지 뭐 친환경이라든지 그래서 뭐 저는 될 수 있으면 ETF 중심으로 좀 안전하게 특히 성장 산업은 워낙 이렇게 도태되는 경우가 많고 시장에서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ETF는 기초지수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기초지수를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종목 교체를 안 좋은 애들은 버려 하면서 새로운 매력적인 종목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가고 또 상장 폐지가 웬만하면 순자산 총액 시가총액이 50억 미만이 아니면 상장 폐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손해나면 추가 매수 전략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배당주와 ETF 중심으로 특히 성장주는 ETF 중심으로 접근해서 혹여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추가 매수 전략으로 성장주를 ETF 중심으로 한번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싶어요. 네. 강하게 일단 1년 안 남은 대선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 주목할 필요 있고 아까 성장주하고 가치주에서는 뭐 적당히 포트폴리오 비중을 짜면 다 되되 성장주는 종목 하나씩 투자하는 건 리스크가 있으니까 ETF 중심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또 고배당주 강조까지 하셨는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럼 고배당주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던 아니면 각자 사용하는 HTS에서 검색을 하던 고배당이니까 당연히 높을수록 좋은 걸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건데 ETF는 그러면 뭐 종목 추천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시가총액이 워낙 큰 것들이 있고 거래되고 하니까 ETF 중에서 좀 이렇게 관심 갖는 ETF 저는 첫 번째로는 대표지수 ETF가 가장 만만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대표지수라고 하면 우리가 코스피 200 그래서 상위 200 종목을 다루고 있는 코스피 200 대표지수를 좀 눈여겨보고요. 이건 너무 쉬운 사실 투자예요. 홀짝이죠. 침을 뱉어서 앞으로 갈 거냐 뒤로 갈 거냐만 결정하면 그러니까 오를 거냐 내릴 거냐만 배팅을 하면 되니까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그런 ETF들도 가장
편하고요. 그러니까 지수가 조정을 보일 때마다 사는 전략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 뭐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을 최종 투자하고 싶은데 한 300만 원 정도 만약에 3,200선 언저리면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고 싶다 그러면 좀 매수량을 좀 줄여서 한 3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IT ETF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IT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시가총액 1위와 2위를 담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에 대한 시장에 이 뜨거운 관심이 있잖아요. 올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이야기들을 리서치 센터나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또 하반기 들어서 어떤 D램 가격이라든지 낸드 가격의 상승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지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가 어떤 국가의 사활을 거는 이슈들이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를 인텔이 막 추진하겠다라는 게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미국의 어떤 자주권, 반도체 자주권을 갖자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TSMC가 대만의 TSMC가 거의 시장을 지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어떤 비메모리 부분도 정부의 적극적인 앞으로의 어떤 이 관심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이 반도체 이슈로 불거진 이런 반도체 상황에서 어떤 반도체의 관심 그리고 그게 주가 상승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IT ETF들도 계속 시장이 어떻게 보면 코스피 200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IT ETF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2차전지 ETF들도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시장 그 전기차 산업은 2030년이면 프랑스와 영국, 2035년이면 중국, 미국, 뭐 우리나라, 일본 등 주요국에서 더 이상 가솔린 자동차를 안 팔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지금 한 4% 정도 되는데 2030년이면 50%까지 늘 거다. 그리고 2040년이면 8, 90% 될 거다라고 치면 계속 시장은 성장할 거다. 폭스바겐이든 뭐 현대차든 본인들이 내재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내재화는 결국 자기들의 어떤 기술력인데 기존의 LG화학이든지 SK이노베이션이든지 삼성 SDI든지 이 애들도 결국 기술 개발을 계속 할 거고 폭스바겐이 각형 모델로 가겠다고 하지만 우리도 충분하게 3, 4년 후에 만약에 각형이 세계 글로벌 모델이 된다고 그러면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도 결국 그런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시간은 충분하다.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계속 해가면서 경쟁력을 키우면 시장 파이는 10년 후에 10배 넘게 크니까 우리의 산업들도 결국 경쟁은 할 거다. 그렇지만 경쟁에서 우리가 글로벌 1위가 될지는 나도 잘 몰라. 개별 기업들이 1위 할지는 몰라. 하지만 우리의 산업은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희망 섞인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 2차전지 ETF들도 분할 매수 전략으로 한번 긴 호흡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246점포 20%, 40%, 60%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면 상장 폐지도 없고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그 해당되는 구성 비중만큼만 반영되기 때문에 얘가 반토막이 나도 한 구성 비중이 10%다 그러면 5%만 손해보는 그런 안전한 투자 ETF 성장 산업 측면에서 2차전지 ETF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한 3개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예. 많이 해주셨네요. 네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예. 마지막으로 네. 인사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저희 이정윤 세무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좋은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최고민수 그리고 샌드 타이거 샤크로 왔는데요. 내일부터는 여기 직원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이 사무실도 너무 좋습니다. 이정윤 세무사님의 이 채널 100만까지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구독과 그리고 사랑 보여주시길 하트 한 100개씩 날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열심히 나와서 또 홍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정윤 세무사님의 책도 많이 이렇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당연히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어떤 책을 봐야 되는 질문은 많이 팔린 책 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베스트셀러를 봐야 되는 이유는 남이 봤기 때문이에요. 주식시장에서 남이 아는 것도 모르면 성공할 확률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남들이 보는 책 꼭 보거든요. 근데 제가 낸 책이 3권 있는데 제 책보다 훨씬 잘 팔린 주식 공부 5일 안성 필명도 너무 멋있는 샌드 타이거 샤크 그리고 최근에 최고민수로 활동하는 최고민수입니다. 우리 박민수 저자님 모시고 너무 귀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수 저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면 돼요?